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종목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1월 초부터 천천히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천천히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모 신소재를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과연 박스권을 돌파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코스모 신소재를 잘 대응할 수 있을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2차전지 종목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모 신소재의 모회사인 코스모화학의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최근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너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코스모 신소재가 조만간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CRMA 법안의 영향을 받아서 조만간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개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조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 또는 가공 과정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창출을 하면 세액 공제 요건에 충족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도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면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년까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대부분의 2차전지 핵심 광물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5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점이 앞으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의 세액 공제 요건에 충족을 하고 앞으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어떻게 낮추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개정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게 당분간 수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럽의 CRMA 법안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마찬가지로 제3국인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인데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경우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앞으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과 유럽에서의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업계에서도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스모화학과 2차전지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CRMA 법안에 맞춰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이 코스모 그룹은 업계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모화학이 진행하고 있는 폐배터리 사업의 경우 전기차 시장이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폐배터리의 발생량도 꾸준하게 증가할 예정으로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규모는 2040년 한화로 대략 75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꾸준하게 관심을 받으면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스모화학과 2차전지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 최근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나 여의도 찌라시 같은 걸 보면 이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선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CRMA 법안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코스모 그룹이 해외의 한 기업과 손을 잡고 2차 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해외에 공급망을 확보할 경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폐배터리 사업에서도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고 앞으로 진행할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해서도 더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시장에 서서히 노출이 된다면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멘텀 외에도 앞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코스모 신소재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보시면 챗 GPT, 로봇, 2차 전지 이렇게 3개의 섹터가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3개의 섹터를 제외하고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당분간은 이 3개의 섹터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요즘 챗 GPT와 로봇 섹터 중에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그렇다는 말은 섹터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시장에서 꾸준하게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전망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들 아시겠죠? 2차 전지 기업들은 지금 주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코스모 신소재 앞으로 시장에 공개될 모멘텀이 전부 준비가 돼 있고 2023년 상반기 국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코스모 신소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료는 기업 탐방도 갔다 오고 여의도에서 진행하는 IR도 갔다 오면서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놓은 대응 자료입니다. 여기 산업 전망에는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정리가 돼 있고 기업 전망에는 직접 기업 탐방과 IR을 갔다 오면서 앞으로 주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용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온 내용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를 어디에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와 대응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대응 자료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보내드릴 건데 위에 보이는 번호로 코스모 신소재 할 때 코스라고 문자 보내시면 이 자료 지금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런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코스모 신소재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와 모멘텀 서서히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서 10배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코스모 신소재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그 외에도 시장을 주도할 만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께 더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역대급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최근 들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배터리와는 달리 화재의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든 완성차 업체와 2차 전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신기술로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30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기겠다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2차 전지 업계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특히 국내 전고체 배터리 업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중순에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행사 인터배터리 2030에는 국내외 많은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날 역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배터리 3사, LG 엔솔, 삼성 SDI, SK온 이 세 개 기업의 신기술을 찾는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삼성 SDI는 현재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용 공장을 짓고 있죠. 이재용 회장이 취임할 당시에 세상에 없는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만큼 현재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신기술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올해 2월에만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용 공장에 5번이나 방문하면서 라인을 점검할 정도로 이재용 회장의 모든 정신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을 때 다른 기업들 역시 전고체 배터리에 큰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최근에 이수화학에서 황화리튬을 공급받으면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서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에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은 상태이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엄청날 기술이라는 게 확실해진 상황인데요. 최근 방한을 하면서 유명해진 산유국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2030년까지 사우디의 차량을 30% 이상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전기차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가 알다시피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네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네움시티는 친환경 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네움시티 도시에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돌아다니게 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 왕세자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서울대학교에 배터리 공동 연구를 제안했을 정도로 국내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우디는 현재 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로 국내 중소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히든 종목도 이번에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명단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사우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사우디가 최대 주주로 있는 루시드 모터스와 함께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25년까지 루시드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가운데 절반을
자국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히면서 루시드모터스의 지분을 빠르게 인수하고 사우디에 루시드모터스 생산 공장을 크게 건설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히든 종목 역시 루시드모터스와 가까운 위치에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빈살만 왕세자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루시드모터스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건데요. 사우디의 루시드모터스 공장과 이 기업의 공장이 어느 정도 설립이 되면 사우디 현지에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최초의 전기차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이 히든 종목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회사로 전 세계에서 주목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런 소식이 현재 조금씩 국내 언론사나 여의도 바닥에 서서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증권가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러 있죠. 2013년 초부터 시작해서 2023년 중순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바닥권에 머물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을 보시면 이수화학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미 시세가 나왔지만 이런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언론사 같은 곳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모멘텀이 서서히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은 후발주자로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사우디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루시드모터스와 함께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이수화학이나 에코프로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엄청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들 궁금하시겠죠? 주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10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얼마다? 대략 4,000원. 이 종목이 10만원까지 상승할 경우에 대략 25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재료라는 게 시장에 완벽하게 노출이 된다면 이 재료, 단순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엄청나게 자극적인 재료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5배를 넘어서 더 높이 상승을 하면 20만원, 30만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 이수화학이나 에코프로 놓치신 분들이라면 이번 종목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번호 남겨놨습니다.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즉시 받아보실 수 있게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최근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을 하는 등 시장에 재료가 조금씩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문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순식간에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빠르게 퍼지게 될 텐데, 말씀드렸듯이 이 재료가 시장에 완전히 노출이 된다면 주가가 20만원, 3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 이 종목,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재료가 노출되면서
2023년 국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든 종목 받아보시는 거 돈 드는 거 아니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매매 안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반드시 받아보시고 정말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업 현재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재료가 확실하게 노출되지 않아서 바닥에서 횡보 중인 이 히든 종목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히든 종목 혜택 받아가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